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33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홍대선 작가님, 안녕하세요.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옷입니다. 여러분 1부 뭐 어떻게 들으셨나요? 들을만 하셨나요? 야, 나 걱정스러워서 그래. 이게 진행을 할 말이 없어서 그래. 그럴 때는 간단히 하나 이글스 얘기 안 한다니까. 봐봐, 내가 하나 이글스 얘기하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연스러워. 안 사요. 아니,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지잖아. 그러게요. 지금 네. 연예계는 네. 8.15 사면에 이어 버닝썬 사면이라고 해서 재조명되는 분들 왜 이렇게 많으신지. 그러니까요. 사면 중입니다. 사면 중. 적어도 우리 DOC 형님들은 경찰하고 싸웠지 유착은 안 했다. 너무 위험한 발언이다. 아니 근데 이게 왜냐하면 노래를 부르셨으니까 그분들은 포졸이란 아니, 뭐, 노래를 발표하셨잖아요. 그분들도 뭐 이래저래 실험 많이 하셨지만 네. 그렇습니다. 8.15 사면 같습니다. 재조명 아니, 많이 다 여러분, 배우고 실언하고 계시죠? 범죄는 다르죠. 이거 좀 이 사건이 너무 수위도 높고 일파만파로 지금 너무 터지고 세니까. 있어가지고, 지금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네이처 리퍼블릭 거기서부터 시작된 작은 공이 이대와 여기저기서 합쳐지면서 단 하나의 타겟팅을 향해 이렇게 힘을 모아줘 원기옥처럼 돼서. 우리와는 조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랑 가는 분하고는 좀 다르다 길이. 근데 이제 이 사건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지가 그쵸. 너무 궁금하고. 어디까지 갈지보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가 문제 아닐까요? 그죠. 갈 수 있어야죠. 왜냐면 저는 예전에 사실 우리가 1회 근처에 저희가 우리 프로듀스 요거 잠깐 초창기 얘기할 때 네. 제가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강남에는 테헤란은 왜 이렇게 룸사롱과 안 마실 수 많냐? 룸망주 101 안 하냐? 강남구에서 그냥 개최해라. 제가 이런 말 했는데 제가 그때 그 3년 전인가 했던 그 말에 연원을 드디어 이 베일이 벗겨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보면서 최근에 일종의 공무원 시빌워라고 해야 되나요? 강남경찰서가 국세청을 털고 광수대가 국세청에서 역삼지구대가 나오는데 서로가 서로를 여기 지금 그리고 경찰하고 검찰도 서로 지금 뒤를 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 시빌워가 진행 중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얘기를 있다 보니까 뭐 경찰이 유착했네 이러니까 뭐 수사권 독립 막 이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또 있죠. 거기 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 구멍을 메워야지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함께 그냥 아예 불신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 모두를 등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왜 모두를 등지게 되면 옛날 박근혜 정부 때 그 해경 해체 같은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를 수정 보완해서 더 좋은 것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인데 진짜로 나 이 댓글 봤어요. 경찰청 해체 그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뭐 어이없다 그건 진짜. 그럼 뭐 보안관 만들 거예요? 이제 아무리 경찰이 꼴 보기 싫어도 남는 건조한 사실을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치안 1위지 않습니까? 1위예요. 근데 항상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1, 2위를 다퉈요. 근데 그 동일 인구당 경찰 수 있잖아요. 네. 일본이 우리나라의 2배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들 사실 다 기본적으로 과로를 하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치안은 많은 솔직히 공무원들이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치안은 경찰들의 과로로 지금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건조한 사실은 이래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이 사건이 비밀의 숲처럼 자, 어디까지 갈 것인가. 비밀의 숲 보고 감탄할 때가 아니었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 보니까 비밀의 숲이 갑자기 너무 사이즈가 작은 얘기인 거야. 감탄했던 저를 반성하게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동네 그거 뭐라고 이 정도는 돼야지 사이즈가 다른데. 역시 늘 자주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영화나 드라마 현실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나중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연루된 사람들 머릿수를 세잖아요. 이거 100단위예요. 이렇게 시나리오 쓰면은 말이 되느냐 소리들을. 이거 영화 스토리 아니냐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미 미니 시리즈예요. 게다가 이렇게 쓰면 제가 왜 방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다 거기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냐면 시나리오를 이렇게 썼잖아? 그럼 분명 너무 국가의 기관 시설을 너무 불신하는 거 아니야라고 작가한테 뭐라 그랬을까? 이거 뭐 안 유착된 사람이 왜 없어? 여기저기 다 찌르고 뭐야 이거라고 했을 건데. 경찰도 싫어, 검찰도 싫어, 국세청도 싫어. 그렇게 욕을 먹었을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대표님 공무원 시빌워란 표현. 네. 굉장히 좋다. 적절하다. 그래서 전 사실 근데 약간은 이 11호가 좀 더 가속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급해져야 허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서로가 끈끈해지면 급해지지 않아서 맞아요. 끈끈해지면 덮이게 돼 있어요. 더욱더
여러분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누가 어디에 ATM기였을까? 매일매일 빵빵 터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갈까요?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저희 아날람은 호텔스닷컴과 최대 15%의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남얘기닷컴에서 링크 타고 가시거나 kr.ho텔스닷컴/베스트 쿠폰으로 접속하셔도 되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놀러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유튜브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예. 대마시안 샵에서 물건 구입하실 때는 근데 이제 얘기하기도 지친다. 아날람 마음 밖에 없다 보니까 하니까 예. 그것만 클릭하시면 되고요. 다른 거는 누르면 이제 해킹 당한다고. 여러분 저희가 사실 그 유튜브가 앱을 모바일 상에서 앱을 닫으면 재생이 안 되죠? 네, 레드를 쓰지 않으면은 아, 안 되죠. 저의 소원은 이 모든 분들이 팟빵을 탈출하고 팟캐스트 앱도 탈출해서 유튜브로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쵸. 맞아요. 사실은 유튜브에서 다 모였으면 좋겠는데 유튜브로 와라. 우리 유튜브만 올릴까? 그래서 유튜브만 먼저 올릴까. 근데 그게 우리가 오디오 방송이라 그게 안 돼. 사람들이 틀어놓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유튜브로 반복 청취. 한 번 들어도 유튜브로 듣고 들어보자 유튜브. 여러분 컴퓨터 하실 때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날람을 틀어놓은 다음에 무음 처리를 하고 본인의 할 일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니 왜냐면 저희 다른 사운드 클라우드나 이런 데 통계가 나오면은 그 나름 우리도 한 주에 10,000단위가 넘는데 유튜브 가면 400 막 이러니까 너무 유튜브 계신 분들 진짜 소중한 분들이구나. 너무 검소해서 이거 좀 그렇습니다. 괜히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네. 자, 우리 보스턴 차 사건 얘기해야죠. 이제 보스턴 차 사건요. 예. 세상에 이거 흑인 얘기하려다가 미국 역사를 그냥 통째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이제 미국 독립의 과정을 다 통사로 얘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얘기를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햄이라고 하면 이걸 떡뚝 잘라가지고 중요한 단면만 얘기를 해야지. 예. 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웃겨서. 사실 왜냐면 통사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런 날이 올 것 같아. 우리 둘은 안 올게. 그냥 녹음해서 보내. 내가 비디오도 찍어줄게. 보내 그냥. 맞아. 없는데 맞아. 이게 사람들이 그거 알아요? 우리 댓글에도 가끔 그런 사람 있어요. 그 뭐냐면 그러신 분이 계세요. 뭐냐면 홍 작가님과 밤새 귀에 피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굳이 험지로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 왜? 굳이 험지로 들어가고 괴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굳이 먹지 말라는데 저거 한번 먹어보고 막. 그 사람 누구야? 그 디스커버리에 그 왜 생존하실 서바이벌 하시는 분 있잖아. 그러니까 그분 귀에 피가 나고 싶다면 그분은 오프로드를 선호하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처럼 험지에 가지 말라는데 굳이 아프가니스탄에 굳이 예배하러 복음 전파하러 가는 그런 분처럼.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귀에서 피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내가 우리 콘텐츠의 장점이 뭘까 좀 약간 이렇게 스피노프를 하나 좀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몇 년째. 네. 이런 그 익스트림 스포츠 계열 하나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귀가. 홍 작가님 통사. 익스트림 히어링. 그래서 이 귀에 이거는 피나는 편집도 거. 없다. 왜냐 대표님이 들을 수 없다. 내가 편집 안 할 거니까. 내가 그걸 줄일 수 없거든. 그래서 어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마지막에 투표를 하나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트위터에. 그래서 투표가 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럼 한번 올려보고 만들어보고 올려서 사람들의 청취율을 한번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취율이 안 난다. 그럼 다 그게 대선 진리교니 뭐니 다 그게 허수였다라는 걸 증명해내려는 사이비 종교였다라는 거 이런 느낌으로. 그런 직업 예전에 그 외국 애들 많았었잖아요. 나라마다 뭐 이렇게 그 구전에 그런 예전에는 구전이었으니까 역사를 외워서 그거를 줄줄 이렇게 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홍 작가님 진짜 그때 태어났으면 채널을 만들어줄게. 독립 좀 안 할란 말. 귀피게 뭐 이런 거 있잖아. 귀파게 말고 귀에서 피가 나게 파주는 거야.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들으시는 분들 정말로 그렇게 익스트림 해보고 싶다. 이게 저희들이 뭐 내가 이 대표가 뭐 방송에서 웃자고 귀에서 피난다. 내가 방송 들어보는 홍 작가님 말씀 들어보기만 한데 큰 저 양반 저거 쓸데없이 저런다라는데 편집의 힘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시지. 분들이 어떤 그런 겪어보지 않으면 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당해보지도 않고서. 이제 잠깐만 있어봐. 이 모든 얘기가 내가 한마디 했다고. 자, 통사를 다 얘기할 수는 없다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어. 아니, 할 수 홍 있다니까. 작가님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기회의 창을 열어줄게.
시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대잖아. 우리 진행상 잘 할 수가 됐네. 없잖아요. 아, 지금 우리 진행은 둘 다 그런 거 안 하지. 그치. 그게 비권 운동이잖아. 지금은 그렇고. 지금 그렇고 음. 앞으로 제가 조만간 기회를 열어서 그 우리 홍교주의 용안을 보면 눈에서도 귀에서도 피가 흐르는 신묘한 신비체험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진짜로 가끔 그런 분, 홍 작가님 굉장히 팬이시라 그냥 홍 작가님만 말하는 거 듣고 싶다는 분 종종 계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투표 일단 한번 해서 제가 대충 이렇게 수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 투표는 제가 조작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분을 수개표 할 거 아니죠? 제가 그분 저랑 한 선관위에 맡긴다. 내가 자신 있어. 제 목소리만 듣고 싶다는 분. 그분 저랑 2박 3일만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분 피골이 상처파게 만들 그 자신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되게 과소평가해. 2박 3일이나 걸릴까봐? 나는 예전에 그 잠깐 사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 아날람하기 처음 만났을 때 네. 나 앉는 순간 10분 만에 알았다니까. 집에 가고 싶고. 어머니 보고 싶고. 네. 평상시 엄마 잘 생각 안 하는데. 못다한 효도가 생각나고. 아니 저는 그때 오해를 했던 게 대표님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약간 좀 쓸쓸한 감수성이 있는 분이구나. 그 눈빛이나 이런 거에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지쳐서. 그게 나는 10분 만에 지쳐서 그런 거 곰방 나중에 지쳐서. 알았지. 예. 귀에 있던 곰팡이가 다 사라지고 좋네. 향기가 나요. 좋네. 피딱지가 앉아서 그래. 자, 보스턴 차 사건 우리 빨리 얘기해야 됩니다. 자, 보스턴 차 사건 이거는 기본적인 개요는 모든 분들이 아실 거예요. 미국인들이 영국에 화가 나서 남의 재산을 강탈해서. 영국 국적의 차 여기서 영국 국적이라고 하는 영국 정부 소유가 아니라 같은 말이지만 네. 영국 동인도 회사 소유의 네. 그 차를 탈취해서 바다에 버리고 사보타주한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 또 계속 얘기했을까? 미국인들의 사유재산? 이건 누구 재산? 너의 재산?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보스턴 차 사건은 미국인들의 어떤 저항 정신 이런 걸로 많이 윤색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거는 밀수업자들이 주도한 사건이에요. 밀수? 밀수. 원래 그 전까지 미국에서 차는 그러니까 미국 식민지지 않습니까? 영국의 입장에서 그 맛있는 거, 좋은 거, 귀족들이 즐기는 거, 차 같은 거는 식민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식민지를 거치거나 식민지를 이용해서 본토로 오는 거지. 그죠? 근데 미국인들도 차를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밀수업자들이 차를 요령껏 가져와 가지고 미국에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이익을 남겼어요. 미군 부대에서 빼는 그런 거겠죠? 그런 식이죠. 네. 밀수를 한 거를 싸게 팔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미국인들이 차를 마시는 걸 아니까 영국에서는 직접 세를 부과를 하는데 차가 세를 부과하기 좋죠. 그러니까 유통 과정을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영국이 우리가 이제 니네 직접 운송해서 배에서 내려주고 니들 차 얼마나 마시는지 장부에다 셀게. 그 다 세금으로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밀수라는 건 결국 뭐 밀수가 범죄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탈세의 영역이라는 그쵸. 거니까 국가에서 세원으로 못 잡은 어떤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그쵸. 그러니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매출이 일어나는 거기다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다 지극히 합리적인 것. 지극히 합리적인 거죠. 근데 이제 밀수꾼들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 뭡니까 영국 군대에 눈을 속여서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오니까 버닝썬 만수로 차 세트. 이렇게 영국이 그 밀수 대신 밀수를 안 하고 다이렉트로 차를 갖고 오니까 차값은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열받을 건 없어요. 근데 밀수업자들은 열이 받았어요. 그죠? 자, 밀수업자들은 돈이 많은 큰손들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유재산 다시 그 개념을 또 도치해서 그 개념이 맞네. 엄마야. 아니 밀수업자 주제에 내가 밀수해서 파는 나의 사업의 사유재산 내 사업을 지금 방해하는 거잖아 정부가. 그쵸. 맞아요. 야 이런 거의 물의 배야 뭐. 이 밀수업자들은 돈이 많은 큰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구를 장악하고 있는 주먹 잘 쓰는 갱들이 있죠. 네. 이 갱들의 다 스폰서예요. 밀수업자들이. 그러니까 연합관계거나 이 갱들이 이 밀수업자들을 보스로 모시던가 하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갱들, 밀수업자들은 화나고 이 갱들도 불만이 가득해요. 이 차 밀무역으로 남는 돈이 큰데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 이러고 있는데 미국에서 한 주먹 한다는 사내들은 다 이 항구에서 갱스터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눈여겨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지식인들이에요. 미국의 지식인들은 영국에 더 이상 영국이 내놓으란 대로 직접 세 바치면서 계속해서 당하면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식인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강경파 지식인들이죠. 영국에 우리 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경파 지식인들은 이 갱들하고 연합을 해서 새로운 신생 갱단을 만들어요. 이 갱단의 이름이 자유의 아들들. 꼭 이런 갱단은 동서고금 막노라고 이름이 항상 이런 식이네요.
이름 굉장히 정치적이죠. 네. 왜냐하면 정치 깡패니까. 자유 누군가의 그러니까 이게 약간 누구의 아들 이런 느낌 드는 게 뭔가 그 어떤 원래 근본 있고 이 레거시라고 해나 그 유산을 받은 얘네들 되게 좋아하는 말이 레거시 헤리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야, 약간 그런 느낌. 써너브 네. 땡땡. 그러니까 그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 있지 않습니까? SON이잖아요. 네. 네. 선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독일을 찍고 영국에 갔기 때문에 영국에 만약에 바로 진출했으면 SOHN이라고 했겠지. 근데 독일 같은 스펠링을 이제 독일에 쓰던 걸 갖고 가야 되니까 SON 선 아들이 됐는데 잘하면 무조건 선 오브 토트넘입니다. 못하면 선 오브 이제 멍멍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미국 영국의 축구 팬들의 드립이 옳지 않아요.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남성 팬이나 여성 팬이나 되게 말을 막 하거든요. 패드립을 막 해요. 근데 여성 팬들이 오늘 잘한 선수, 오늘 골 넣어서 우리 팀 이기게 해준 선수한테 가장 많이 치는 드립이 날 임신시켜줘요. 근데 나를 임신시켜줘. 이 드립이 굉장히 흥합니다. 이게 몇 토트넘에서. 중이야 그게 그러면? 멋있네요. 몇 중이야 이게? 성이 SON이기 때문에 지저스. 지저스죠. 자, 어쨌든 이 자유의 아들들 이 지금은 굉장히 열혈 독립 청년들, 도덕적인 청년들인 것처럼 윤색이 돼 있는 컨텐츠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치 깡패입니다. 원래는 정치 깡패고. 그때는 그게 가까웠다. 예, 보스턴 차 사건은 바로 이 갱단이 일으킨 거예요. 갱단이 밤에 동인도 회사의 배를 습격해서 차를 사보타주한 사건인데 저는 이때- 깽단이 일으켰던 것보다 깽단이 분장한 게 더 웃긴 것 같아요. 이때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분장했어요. 네, 이게 진짜 웃긴 것 예, 같아요. 모호크족으로 분장했어요. 모히칸. 내가 하면 안 되니까 미개의 어떤 그 야만의 영역으로 이 사건을 밀어넣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분장이 어설퍼가지고 영국은 물론이고 미국인들도 안 속았어요. 와, 모히칸족이다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와, 모호크족 분장을 한 우리가 아는 애들이 저러고 있다라고 다 청소 얘기를 했어요. 마이클 뭐하니? 이때 손상된 차가 무이암 차예요. 걸륭제가 마신 걸로 유명한 그 유명한 대홍포라고 하는 차가 무이암의 종류거든요. 최고급 차였어요. 이 차는. 그러니까 동인도에서는 이게 어떤 물건인데 뚜껑이 열려가지고 당연히 본국에 일러 바쳐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듣고 영국 정부는 이 얘기를 듣고 귀를 의심하죠. 아니 쟤네가 미쳤나? 얼마나 간땡이가 부으면 이런 짓을 하지? 한편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자유의 아들들, 그럼 이제 다른 주에서는 그럼 우린 평등의 아들들, 뭐 이런 식으로 유사 깽단이 생겨나가지고 각지에서 이걸 모방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각지의 각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영국 동인도 회사 소유의 그 물건들이 바다에 버려지고 망가지는 사태가 일어나. 근데 이거는 강경파들이 주도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좀 뭔가 액션을 한다는 거는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거니까요. 예. 근데 강경파란 말조차도 너무 많이 쳐준 거라니까 그냥 범죄죠. 이거는 밀수꾼들이 사업을 못하게 하니까 사보타주를 한 건데 범죄죠. 이거는 영국 정부가 식민을 삼았더니 뭐 제국주의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맞습니다. 네. 범죄입니다. 뭐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의 성격도 지금 거기까지 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동인도 뭐 식민지 제국주의 필요 없어요. 사실 대표님 말이 맞습니다. 범죄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력 인사들, 그 미국 내 주류 지식인들,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도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반응은 야, 이 미친놈들아 제발 그러지 마였어요. 아니 이것들 깽단 만들어서 뭐 하는 거냐라는 반응이었죠. 깽단이 범죄 저지르는 게 이상해? 그렇죠. 아니, 깽단이 할 일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상해 그게. 지식인들은 왜 거기 붙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국왕폐하의 기분을 풀어드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건국의 아버지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걷어서 우리가 배상금을 바치자라는 퍼포먼스를 기획을 하는데 잘 이 돈이 안 거쳤어요. 조지 워싱턴 매국노? 이때는 조지 워싱턴의 입장에서는 사건을 무마를 해야 되잖아요. 프랭클린 매국노? 무마를 해야죠. 영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왜냐면 이게 미국이 근대 그 민주국가가 탄생하는 때니까 이게 네. 사실 이 세상에서 본 적도 없는 게 탄생하는 어떤 그 근간의 경계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의 관점에서 사실은 알고 보니 매국노였는데 이완용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그냥 붙어먹고 그냥 독립에 어떻게 숟가락 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어쨌든 식민지 정부에서 그 다른 넥스트 스텝 혹은 다른 다른 세계를 꿈꿔본다라는 게 아직 그때가 아니니까요. 그죠. 그게 사실 사람은 그런 상상력을 꿈꾼다는 건 쉽지 않은 거고. 네. 지금 단계에서는 미국 독립을 꿈꾼 사람이 없어요. 그죠. 자치권 보장이에요.
영국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직접세 폐지 요런 걸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식의 한계가 거기까지였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들으셔야지. 당연하죠. 그게 없으면은 뭐야 조지 워싱턴 건국의 아버지라더니 독립하기 전에는 뭐 매국노였고 영국에 붙어먹는 놈이었네 이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상해지는 게 미국 민족이란 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잘 반영 감정이 심해져서 잘 안 거치니까 현재 가치로 겨우 한 11억 원 정도를 걷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동인도 회사에 가가지고 성금으로 전달을 해요. 동인도 회사는 코웃음 쳤죠. 사랑의 열매 같은 거 모은 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이놈. 좋다. 그거는 사랑의 열매, 사죄의 열매죠. 영국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놈들 자치하게 내버려 두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이거 우리가 얘네를 잘못 키웠다. 너무 오냐오냐 키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 내버려뒀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그 반상의 법도를 모른다 지금. 맞는 말이네 그것도. 다 각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쵸, 다 맞는 뭐,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 정부는 직접 통치를 결정합니다. 음. 그 미국인들이 듣기엔 청천벽력이에요. 직접 통치. 현지에서 개기는 놈들은 현지에서 밟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미국인들을 직접 통치로 지배하면서 직접 세금을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진짜 군대를 상륙시켜버려요. 아니 전에 얘기할 때는 same tax, same right 했잖아요. 음. 그래서 same right 하게 해주겠다는데 또 뭐가 문제죠? 그렇죠. 군 정부가 왜냐면 국가라는 게 기반 자체가 어쨌든 국가의 그 군과 경찰이라는 네, 폭력이 치안이 기본이니까 군의 정부 체계가 온 건데 뭐. 미국인들에게 그 주의 자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네. 자기 내 사유재산인 내 영토 있죠. 거기서부터 확장돼서 나가는 개념이라고요. 그럼 근데 그게 보스턴 차는 네? 이 내로남불 너무 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주 단위의 그런 게 자치성이 강하다 해도 그래도 모두가 영국의 식민지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영국 식민지 아니야 우리끼리 하라고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면서 우리의 주군은 영국의 국왕폐하가 맞지만 우리의 삶의 그걸 정하는 건 우리 자신이어야 되는 우리의 자치여야만 한다는 그거 미국 사람들이 목숨처럼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네. 근데 시민으로서의 자각과 봉건 시대 사람으로서의 그 자각 사이에서 그 인식의 전환이 이제 뭔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를 그냥 들어보면은 그냥 이중성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러니까 그런 근대 시민으로서의 내 재산, 내 것, 나의 권리라는 걸 생각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미쳐서 독립이라든가 이런 그쵸. 쪽까지 가게 되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다음으로 갈 때 분명히 중간 지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영국이 군대를 상륙시켜서 매사추세츠 원래 매사추세츠 자치령이죠. 네. 이 자치령을 폐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깜짝 놀라서 이 미국의 유력 인사들은 대륙회의, 컨티넨탈 컨퍼런스를 2번이나 열어요. 어떡하지?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영국을 이기겠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이 미국인들의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곤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곤조를 몰랐던 부분은 있어요. 자,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개척한 땅은 전적으로 내 거여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 자체로 죽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아까 시온님 말씀하신 이중성이 한편으로 굉장히 확장적이에요. 진보적이고 한편으로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이게 동전의 옆면처럼 같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라고? 그 미국 남자 특유의 굉장히 그 자존심 강한 마초이즘으로 이게 응축이 돼요. 내로남불도 거기 있죠. 건국이냐. 매사추세츠 주에서 민병대가 조직이 돼요. 77명의 그 동네에서 총 좀 잘 쏜다는 남자들이 모여요. 이 사람들이 영국군을 기습하기로 결정해요. 영국군은 700명이었어요. 700명을 괴멸시켜버렸습니다. 77명 야간에 습격을 해가지고 신출귀몰하게 그냥 홈그라운드 2점 있잖아요. 이걸 해보니까 영국군이 완전히 괴멸돼 버린 거예요. 700명이. 이거 되게 중요한 사건인 게 이게 영국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77명을 뭐 테러 혹은 뭐 독립한 거 중립적인 의미의 테러입니다. 어쨌든 한 거였다. 이게 그러니까 윤봉길 선생이 도시락 폭탄 던진 거랑은 좀 다른 게 이건 원래 이 나라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그냥 같은 나라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영국에 합병된 게 아니라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나라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합병도 아니야. 뭐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독립을 하겠다라고 어떤 영국군을 대항해서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봤을 때 이건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엄청 충격적인. 그죠? 무엇을 지키느냐가 지금 달라졌잖아요. 그죠. 이건 굉장히 큰 의식의 전환이죠. 대륙회의가 이번에 다시 한번 소집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영국에 사과하고 77명을 처벌하든지 이 사람들의 신원을 영국군에 넘기든지 이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쵸. 근데 혹은 77명의 단독 행동을 승인하고 그들과 운명을 함께 할 것이냐. 근데 그 순간 이제 전쟁이지. 근데 미국에서만 가능한 일인데
이 77명의 편에 대륙 전체가 서기로 결의를 해버려요. 한국 사람은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인데 어떻게 미국만 가능할까? 아니 왜냐하면 대륙회의 누구도 시키지 않은 걸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해서 사고를 친 건데 그거를 그냥 왜냐하면 이 행동을 승인하는 순간 다른 나라가 아니라 영국이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77명 어쨌든 빼앗긴 자기 영토와 권리를 되찾기 위해 행동을 했잖아요. 이게 미국인들이 느끼는 이게 미국인의 존립 근거예요. 이 사람들과 동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저질러졌기 때문에 여기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영국과의 손절 타이밍이다. 그렇죠. 경계선이 이제 선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미국인들은 전쟁을 결의했고요. 영국은 코웃음을 치는 정도가 요절복통했습니다. 어이가 없었겠죠. 어이가 없었죠. 음. 아니 당시의 영국이라고 하는 제국은 세계 최강의 제국이에요. 아무리 미국인들이 거친 남자들이 산다 한들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련된 군대였단 말이에요. 영국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겨서 독립을 하죠. 네. 한 줄 만에 넘어가네. 네. 네. 요거는 나중에 홍 작가님 통사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걸로. 그렇죠. 근데 이 얘기는 너무 방대해서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당시의 풍경을 한 인물을 통해서 그려볼 수는 있거든요. 자, 미국인들이 아무리 거칠고 야생에서 살아남은 훌륭한 사냥꾼이라고 할지언정 당시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라인 배틀 아시죠? 라인 배틀. 우리 남북 전쟁 할 때 보면 북군이랑 남군이 서로 드럼 북 치면서 딴딴 따라따란 딴 그러니까 발을 맞춰서 치면서, 차차 걸어가는 거. 걸어와서 이쪽이 총을 저쪽이 바바방 쏘면 한열이 다 죽죠. 잠깐만. 네. 거기서 이제 미국 독립군에 흑인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북칠 때 그루브가 위플래시급으로. 남다른 거. 그리고 이번에 이쪽에서 쏘면 저쪽이 한열이 우르르 죽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견디지 못하고 후퇴한 쪽이 지는 거거든요. 아직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처럼 확립되기 전이라 턴제로 할 때였죠. 예. 이런 식으로. 이때는 이런 스타일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의 총기의 발달과 그 여러 가지 조건의 수준을 봤을 때 이렇게 해야지만 승부가 날 수밖에 없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근대의 전쟁으로 아직 정립이 되기 전이라서요. 아니죠. 근대 전쟁의 형태죠. 이것도. 아니, 라인 배틀 이거 정도. 자체가 근대 예. 전쟁인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서로 무자비하게 죽일 듯이 하는 그 전쟁과는 좀 다른 게 그런 점인 거죠. 요것도 무자비하죠. 왜냐하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영국군이 라인 배틀 병사들이 빨간 코트를 입었다 그래서 영국군을 레드 코트라고 불렀는데 레드 코트들은 뭘로 유명하냐? 어마어마한 군기로 유명합니다. 왜 군기가 있어야 되냐? 내가 맨 앞줄에 있는데 저쪽에 쏘면 내가 죽어요.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타령하거나 혹은 뭐 제식 앞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가지 않거나 약간의 항명이 있을 경우에 정말 병사들을 끔찍하게 학대해요. 죽을 때까지 채찍질을 해요. 그래서 채찍 맞아 죽느니 총 맞아 죽는 게 낫다라는 그 인식을 병사들한테 심어줘야 기계처럼 앞으로 걸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이 가장 잔인한 군대였어요. 사병들한테. 이 전투 방식을 미국인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한번 흉내를 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국군에. 그래서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이 세계 최강의 영국군한테 매일 당하니까 우리 돈 걷자 해가지고 미국의 부자들이 돈 걷어가지고 한 명의 인물을 스카우트해옵니다. 이 사람이 독일에서 날아온 남자죠. 폰 슈토이벤 백작이에요. 이 당시는 프로이센의 군인이죠. 예, 역시 독일제. 예, 독일제를 데려옵니다. 본명은 엄청 길더라. 네, 엄청 길어요. 굉장히 귀족이거든요. 이 사람은 직업이 전문 용병대장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를 누빈 사람인데 용병대장 노릇도 잘했지만 교관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을 기계처럼 움직이는 강군으로 조련하는데 일가견이 있었어요. 걸어다니는 논산훈련소였다. 독립전쟁 중인 미국에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라고 극찬을 받은 사람이죠. 예, 극찬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미국의 라인 배틀을 미국인들한테 처음으로 가르친 사람이에요. 가르친 사람인데 우리 전 미국 민병대를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중에 똑똑한 놈만 한 동네에 한 명씩 데리고 와라 이래서 120명을 차출해요. 이 120명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의 훈련은 니들이 시켜라.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뭐 당연하죠. 120명을 훈련을 시키는데 미국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뚜벅뚜벅 죽기 위해서 걸어가는 라인 배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멍청하게 싸워야 되지? 매복을 해야죠. 기습을 해야죠. 조준사격을 해야지.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이제 슈토이벤 백작은 굉장히 곤란해져요. 남작이에요. 남작? 미국의 유럽에서는 죄송합니다. 남작. 이 슈토이벤은 유럽에서는 귀족이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그쵸. 때문에 어디 가서 병사들을 훈련시키면 귀족이 하는 말은 들어요. 그런데 미국인들은 이해가 안 되면 손 들고 물어봐요. 120명이 차례로. 예비군이구나. 왜 죽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아니 저는 나라 위해서 안 나왔다고. 우리 나라 없다고 지금. 나라가 없어요. 독립 전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야 내가 시키면 해야지. 나는 상관이잖아. 아니 우리 돈 주고 당신 사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뭔가 의리인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해라는 그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이유가 납득돼야지 하는 사람이란 것을 이 남작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을 아무리 한 사람을 설득해봐야 나머지 119명이 설득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야.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아, 그죠. 왜냐면 공동체에 봉사하거나 그러니까 공화국이라는 게 늘 얘기하지만 의무와 권리를 같이 가지는 건데, 그러면 공화국이라는 상상의 전제를 모두가 공유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여기서 뭐 이 가치를 지켜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집단이라고 상정하는 것도 개개인마다 다를 거 아니야. 내 개인의 영토이거나 주 정도이거나 혹은 이 중에 아메리카 영토 자체를 생각해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그 거대한 국가로 될 거라고 상상해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 그럼 각자의 영역에서도 서로 달랐겠죠. 사유재산 정도로 그치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그 마을 단위인 사람도 있고. 그 상상력의 그 빈 공백을 그게 메워져야지만이 뭐 애국심이 됐던 집단 행동이 됐던 무슨 뭐가 되든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 당연히, 근데 그게 당연한 사람, 전 프로이센 제국에서 오신 분인데 애국심과 이미 그런 것들 자체가, 그러니까 그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걸 소양을 이미 갖고 계신 분이 와서 당연히 그건 태어날 때부터 왜 줄줄줄 외워가지고 큰 거지가 안 된 사람들한테 설명하자니 말이 안 통하는 거지. 그리고 설명할 때 유럽에서는 권위가 있죠. 자긴 남작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 얘들아 나 남작인 그래서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이때 영어도 잘 못하셨대요. 그럼 계속 통역을 해서 하면 얼마나 네. 시간도 오래 걸렸겠어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 아니 누가 사라진 거예요. 아니 보니까 탈영병이잖아요. 네. 그랬더니 한 이틀 있다 나타나는 거예요. 야 너 왜 탈영을 했니? 아니 탈영이 아니라 그 동생이 와가지고 형 엄마가 닭 잡았다고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또 집에 일이 있어서 다녀왔다. 그래서 닭 먹으러 갔는데 그 지붕이 한쪽이 무너져 있길래 그거 고치고 왔어요. 이게 미치겠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모든 병사들이. 그래서 이 슈토이벤 남작이 하다 안 돼서 그러면은 우리 그 준비운동 좀 하고 시작하자고. 그래서 또 이 미국 사람들이 최초로 프로이센의 그 얼차려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프로이센 그 군사훈련도 혹독하기로 소문이 난 곳인데. 그렇죠. 거기도. 이게 원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합이라는 게 프로이센에서 거의 다 유래된 거예요.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고지까지 선착순 이걸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얼차려를 한번 굴르니까 말을 잘 듣게 된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왜냐면 또 당할 수 없구나. 그래서 어쩌지 근대 군대의 외양을 갖춰줘요. 이 사람이 미군들한테. 그래서 미군이 사실은 영국군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뜻대로 안 되는 전쟁터가 미국 전쟁터였어요. 이 얘기를 또 한번 해보면 미군들이 유명했던 거 뭐냐면 샤퍼 혹은 샤프 슈터. 미국의 사냥꾼들 있죠. 미국의 사냥꾼들은 사격 실력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왜냐하면 자 아주 먼 곳에서 곰이랑 나랑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쳤을 때 반드시 그때 쏴서 한 방을 맞춰놔야 돼요. 곰이 나한테 직선으로 뛰어오든 아니면 사라지든 사라진 곰은 반드시 뒤에서 나를 덮치거든요. 나를 덮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피를 그 동물이 흘리고 있어야 돼요. 이건 늑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곰이 총 한 발로 안 죽거든요. 곰이 저기서 나한테 다가올 때까지 세 발은 그 정조준에서 맞춰야 돼요. 급소를. 그러면은 옛날에 화승총이잖아요. 화승총으로 한 방 쏘고 장전하는데 최소 20초 30초는 걸려요. 모든 사격에서 만발을 맞추지 않으면 야생에 어디 뭘 하러 나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사격 실력이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샤프 슈터들은 저격을 했어요. 어딜 저격을 하냐? 장교들을 저격했어요. 그런데 당시 유럽에서 라인 배틀을 할 때 장교들 되게 웃겨. 병사들은 그렇게 학대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쏘고 저격하지 않는 게 그걸 신사도라고 쳤어요. 장교들은 다 귀족이니까요. 근데 미국은 귀족이 없는 나라인데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그리고 장교들은 귀족이다 보니까 포로로 잡혀도 잘 대우해주고 웬만하면 풀어주고 나중에. 그렇죠. 근데 미국인들은 그런 거 없었죠. 예, 장교 내가 장교고 내가 백작 집안의 한 둘째 아들쯤 돼서 미국까지 와서 했는데 내가 포로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편 지휘관한테 먼저 초대를 받아서 방문을 한 다음에 같이 차도 마시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미국 농사꾼한테 뺨 맞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너네 너무 비신사적이라고 그랬지만 미국인들은 말을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원동력 중에 하나였어요. 유럽에서는 굉장히 욕먹었지만 근데 이건 너무 기본적인 전술로 사실은 헤드를 먼저 없애는 게 당연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세계관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변화가 다른 되느냐. 거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영국군은 전통적인 총검술을 사용하죠. 그렇죠. 전통적인 총검술을 사용하는데 북아메리카 원조민들이 토마호크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토마호크 쓰는 동작을 당시 미국인들이 다 배우고 알고 있어가지고 총을 거꾸로 잡고 개머리판으로 후드로 패는 걸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규모 백병전이나 숲에서 조우했을 때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라인 배틀만 하면 지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슈토이벤 남작은 라인 배틀에서 니들이 딱 몇 번만 이기면 된다. 이렇게 전쟁터가 영국군 마음대로 안 되고 있을 때 대규모 회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몇 차례 거둬주면 영국군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 요걸 가르쳐준 게 슈토이벤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회전에서도 미국이 이기면서 영국이 이 미국 독립전쟁을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라인 배틀을 병사들끼리 하고 있을 때 기병들 있죠. 그 귀족 자제들로 구성된 장교들이 이기는 기병은 라인 배틀이 끝나갈 때쯤에 좌우로 날개처럼 이게 덮치게 돼 있습니다. 적을. 요걸 영국군이 잘했는데 덮칠 때 영국군이 가장 잘했던 건 수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상대편의 시야에서 사라져 있어요. 기병들. 그리고 덮칩니다. 나중에. 갑자기 나타나는 갑자기 것처럼. 나타나서 우회를 해서 뒤와 옆을 덮쳐서 포위 선멸을 하는 걸 영국군이 가장 잘했는데 그러면 미국의 숲이 많으니까 숲을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다 저격당했어요. 기병 장교들이. 그래서 이렇게 미국인들이 원래 잘하는 게릴라전 그리고 영국이 원래 잘하는 회전을 게릴라전뿐만 아니라 영국이 원래 잘하는 회전에서도 몇 차례 많이 졌지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미국이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 거죠. 사실 프랑스가 손해를 많이 봤죠. 그렇죠. 돈도 많이 쓰고 병사들도 많이 소모를 하고 특히 프랑스가 해군을 지원해 준 게 엄청나게 큰 힘이었어요. 미국한테. 이때 당시에 거의 한 80년 90년 동안 프랑스 해군이 영국 해군을 딱 한 번 이기거든요. 이게 미국 앞바다에서 이긴 거예요. 미국이 운도 좋지. 그래. 벤저민 프랭클린이 프랑스로 날아가서 파리 사교계를 휘어잡은 다음에 이 사람 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영국 싫어하는 사람 다 모여라. 뭐 적의 적은 나의 그쵸. 친구니까. 그래서 프랑스와 스페인이 미국의 독립을 도와줘요. 여기서 또 큰 미국이 힘을 얻고 결국은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독립한 연도가 1783년이에요. 그리고 초대 대통령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조지 워싱턴이라는 인물이죠. 네. 미국의 수도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공도 가장 많았고 고생도 가장 많이 했어요. 병사들하고 왜 동고동락하는 스타일의 장군이었어요. 네. 이런 장군, 이런 상관 괴롭죠. 적당할 때 퇴근하고 그치. 낄낄 빠빠가 돼야 되죠. 맞아. 우리끼리 한 잔도 하고 싶은데 집에는 안 가셔. 이런 사람 괴롭습니다. 전쟁 기간 내내 집에 딱 한 번 갔습니다. 그것도 프랑스 장교들 접대하러 갔어요. 자기 저택에. 예. 군대 생활에서 주임 원사나 행보관이 집에 안 간다고 생각해봐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지지를 많이 받게 되고요. 아니 그치. 왜냐면 지지를 많이 받게 되는데 왜냐면 우리 부대 아니면 참 좋은 그치. 장군이라는 생각 들죠. 예. 아 물론이죠. 청렴하시고. 우리 부대라서 문제인 거지. 그치. 물론이죠. 인류 최초의 민주정 대통령이란 걸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선 대통령님을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부르잖아요. 이 호칭이 없었어요. 당신 뭐 처음 생겼는데 있을 그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폐하라고 불렀어요.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호칭이 없어. 의전도 국왕에 준하는 의전과 대우를 받았어요. 최초인데 모르잖아. 레퍼런스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미국에서는 약간 민주당 계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쪽 친구들이 놀려 먹으려고 많이 써먹는 얘기더라고요. 대통령 주제에 노예도 많고 지를 폐하라고 불렀어. 어처구니 없구만 뭐 이런 느낌. 국민들도 민주주의라는 게 잘 모르니까 대부분 국민들이 조지 워싱턴이 사람 좋은 분인데 평생 종신 대통령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죠?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국가 지도자의 임기가 있다라는 관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처음 됐을 때도 나 그런 소리 들은 것 같아요. 지금도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데 이제 조지 워싱턴 재선을 하죠. 그래서 재선을 하면 미국은 8년이죠. 8년 만에 임기를 채우고 깨끗하게 물러났어요. 당시에는 재선까지만 할 수 있다는 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조지 워싱턴의 사례가 최초의 관습이 돼가지고 이 관습법의 나라라는 말밥 나중에 법으로 굳혀져요. 선례가 되면서. 네, 루즈벨트 대통령 때 법으로 제정이 되는데 조지 워싱턴 자체는 정치적인 야심이나 야욕 이런 게 없는 사람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십 없이 정계 은퇴를 해준 거는 분명히 용기 있는 행동이 맞고요. 그렇지만 미국과 민주주의 대통령제를 이 사람의 인품으로 다 만들었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애초에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민주정에 대한 이해, 사상적 정립 이런 게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서구 세계 지식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거를 이제 이상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쵸.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이게 왜 우리도 혁명 얘기하잖아. 근데 혁명이 잘 안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프랑스에서 미국에 보냈던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것의 그 함의는 단순히 영국 놈들 때려줘서 고마워라기보다는 프랑스의 지식인들의 그 열망, 그 이상의 나라,
민주국과 그 어떤 시민 공화국이 탄생했다는 거에 대한 그 열망의 반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로 몇 년 뒤 1789년에 드디어 프랑스 프랑스도, 혁명이 네.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토대가 이미 어느 정도 사상적으로나 이렇게 닦여져 있었던 거지. 네. 이게 이제 저기 무슨 뭐 저기 뭐 6.29 선언으로 갑자기 전두환이 이분들이 막 한 게 아니라 전두환이 갑자기 우리 이제 뭐 선거하겠다고 뭐 공화국 바꾸겠다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영국군에 맞서 싸운 미국 독립군 민병대 다 민병대였어요 당시에. 당시엔 국군이 있을 수가 없죠. 그쵸. 독립 전이니까 흑인이 5천 명이 있었어요. 5천 명의 흑인이 있었는데 당연히 백인보단 적은데 인구 비율이 적으니까. 그렇죠. 근데 흑백 인구 비율로 따지면 거의 동률이거나 오히려 좀 더 많았어요. 그게 뭐가 응? 적은 건 적은 거지. 아니 숫자가 적은 걸 어떻게 뭘 해. 비율로 따져? 진짜 똑같이 있으면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또 흑인의 씨를 말릴 거 아니야. 예, 또 남녀노소 다 나와 이런 거잖아 그러면. 아니, 갑자기 또 백인 입장에서 빙의해 보니까 이게 또 억울하네. 아니 그래도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이 싸웠는데 말이야. 뭘 비율로 1대1로 따지고 있어 이렇게. 폐하 알겠고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유민 흑인들이죠. 네. 이미 자유를 쟁취한 사람들이고 혹은 자유민 흑인의 아들들이 이제 민병대에 자원을 해서 싸웠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민병대의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존재들일 것 같아요. 내가 자유를 쟁취하고 누리는 사회, 그죠? 여기엔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민병대에 목숨을 걸고 뛰어든 건데 아직은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없어요. 국가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전체 구성원이 상상의 공동체를 개념 안으로 잡고 되게 오랜 세월 그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 체화가 돼야 되고요. 그죠. 일단. 의식을 함양해야 되죠. 나의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다짜고짜 애국심이 그게 어떻게 생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공동체는 내가 지킨다. 여기서 내 공동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흑인 자유민들이 몰려 사는 마을이 있을 수 있죠. 네. 내 일가 친척들이 다 있는. 그 정도가 가장 흔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범위의 크기도 사람마다 다 달랐겠죠. 그래서 탈영병이 속출했어요. 이 사람들은 무서워 도망가야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아일랜드 우리 말고 살고 있는 그 마을 주거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를 영국군이 통과한다는 거예요. 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지. 모여서 싸워. 그럼 싸우는 거예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싸운 다음에 격퇴를 했어. 격퇴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탈영인데 이 사람들 그냥 퇴근한 거예요. 볼일 끝난 거잖아요. 네. 근데 지휘관들은 아니야. 행군에서 다음 전쟁터로 이동해야 돼. 왜요? 근데 거기는 독일인 출신들이 사는 마을이거든요. 내가 아일랜드인인데 왜 독일인을 위해서 죽어야 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미국 그 독립 과정이 아주 엉망이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산만했다고. 지휘관들이 골치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탈영을 안 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조지 워싱턴처럼 같이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역시 제일 무섭네요. 역시 그 뭘까 안 좋은 상관은 또 안 좋은 부하들이 만드는 거기도 한 것 같아. 야근한다고 왜 앉아가지고 야식 시켜 먹고 그냥 일 대충 하다가 아니면 혹은 타임 그 카드 찍어놓고 나가서 쉬다 오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근데 상사가 있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미국의 지휘관들은 탈영병을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처럼 처벌을 해버리잖아요. 네. 아무도 징집에 응하지 않아줘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걸 얼르고 달래고 하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다고. 근데 집에도 못 가고 그래서 조지 워싱턴 씨의 애들이 아버지 보고 싶은데. 근데 이건 그렇죠. 근데 어쨌든 미국 독립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흑인이 백인을 위해서 죽어야만 했고 아일랜드계가 독일계를 위해서 죽어야만 했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럼 서로 그런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근데 이건 어.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희생자가 전혀 나오지 않은 마을도 있어요. 이 모순은 미국 사회는 해결을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한 희생이 다른 나라 같으면 단순히 애국심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미국에서는 타인에 대한 헌신으로 해석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영웅으로 격상시켜줘야 돼요. 그 타인의 헌신이 맞는 게, 그러니까 애국심이 있으면 당연히 예를 들어 뭐 지금도 각 지역마다 젊은 남자를 뭐 군인으로 차출하겠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산다 그랬을 때 무슨 뭐 우리 그 적폐 류교수 동네처럼 그 사람 없는 데면 뭐 한두 명 나오고 이쪽은 아들 많으니까 그쵸. 아들 왕창 나고 하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지역으로 보자면은.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하나의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서 어쨌든 저쪽의 편의까지 우리가 함께 우리는 하나니까 봐준다라는 그 형평성 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건데 여긴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면 개인이 이렇게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 플러스로만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냐면 그거는 그렇죠. 공동체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뭔가 아까도 말했지만 공동체의 어떤 그런 뭐랄까 그 정신적인 그 무언가로 어쨌든 빨리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당장 멀잖아요.
일단 국기에 대한 경례라든가 맹세라든가 이런 거라도 좀 주구장창 외워야 되는데 아니 뭐 역사가 길든가 하면 공통점이 또 있지. 근데 지금 당장 해야 되니까. 그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 공동체에 헌신했다는 사람에 대한 공치사를 해줘야 되지. 엄청 띄워주는 거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의 히어로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존경을 바친다? 그래서 왜 소방관, 군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아직도 호들갑 떨어주는 거를 멈추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개념을 확장하다 보면 애국심과 국가라는 게 역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가끔 캡틴 아메리카 하는 거 보고 있으면 굳이 저렇게까지라는 그런 삐딱한 마음이 들다가도 캡틴이 연설할 때 약간 울컥하거든요. 그래서 나 역시 박정희 때 교육받았나? 이게 쓰레기 같은 이 국가주의적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나? 남아있지. 근데도 울컥하는 건 사실이야. 캡틴이 그런 말 할 때 그 사이에서 울컥했다가 쌓였다가 계속 오고 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우리가 한번 마블 시리즈를 한번 얘기하면서 어벤져스 하면서 얘기해 볼 만한 얘기인데 로다주가 분한 그 아이언맨 말하는 게 엄밀히면 공화정의 질서인데 네. 걔가 말하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맞다? 근데 캡틴 아메리카 편에서 로다주가 그 아이언맨이 나서 하는 건 되게 얄밉거든. 맞는 말 하는데. 그 사람이 후덕한 게 없어가지고 말이야.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옛날 분들이. 가슴 뜨거운 그런 말을 나도 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그런 말들이 썬 하나가 됩시다. 버닝썬 얘기하고 하나가 되자니까 올곧게 안 들려요. 나와 이익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위험을 감수한다라고 하면 그건 영웅이죠. 네, 그러니까 슈퍼맨도 영웅이고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옛날에 서북에 나왔던 쉐인 같은 남자들. 그죠? 근데 나의 명예, 내 사유지, 내 처자식의 안전을 위해서 싸울 줄 아는 사람은 히어로가 아니라 그냥 남자다운 남자예요. 미국 문화에서. 이게 또 미국의 마초이즘이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영웅은 다른 개념이지만 둘 다 미국인들은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코네어란 영화가 있어요. 코네어란 영화, 그러니까 거기 주인공으로 나온 니콜라스 케이지. 니콜라스 케이지가 분한 주인공이 저에게는 당뇨병이 저렇게 무서운 거다라는 걸 알고. 저는 그렇구나. 거기에 당뇨병 환자가 나오지만 그죠? 저는 니콜라스 케이지의 그 벗겨진 머리만 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것이 다르다. 나름 단발이었잖아요. 태생이 병약하다 보니까 저거 큰일 나는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이 코네어가 정말 미국적인 영화인 게 이 사람이 애초에 감옥 가게 된 이유가 자기 그 아내 될 사람이 이제 불안당들한테 해코지 당하는 자기 여자를 지켜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패서 그중에 한 명인가 죽죠. 그래서 중범죄자가 되는데 범죄자가 되고 나서는 또 범죄자들 중에서는 또 범죄자들 정의로운 사람이야. 동료 범죄자들로부터는 또 라스베가스를 지켜야 돼. 그래서 이제 남자에서 영웅이 되는 전형적인 이 미국적인 루트를 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영화 중에 하나인 거지. 코네어란 영화도 뭐 그렇습니다. 이 개념이 다르면서 둘 다 중요하다. 그죠? 미국인들에게. 그러니까 영웅은 결국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적인 것도 중요하다. 미국에서. 다시 흑인 이야기로 돌아오면 흑인들이 같이 피를 흘리면서 싸워주는 모습을 보니까 흑인들에게도 영웅의 칭호를 바칠만 하죠. 왜냐하면 흑인 커뮤니티는 그만큼 좁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인들은 흑인에게 굉장히 고마움도 느끼고 다시 말해서 흑인을 다시 봤어요. 이때. 미국의 백인들이. 아마도 이때가 흑인에 대한 인식이 미국에서 옛날 중에서는 가장 좋아졌던 시기가 바로 독립 직후예요. 야, 흑인들도 우리와 같이 싸우고, 야, 그렇구나. 우리는 다 신생 이 아메리카라고 한 USA에 우린 다 같은 시민이구나 하면서 동지에 뿜뿜하던 때가 바로 이때였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2002년 때 네. 게시판에서 전라도 얘기 없었던 것 같아. 그런 비슷한 얘기. 그때는 하나 된 때니까요. 그렇죠. 그때는 없었죠. 네. 그때는 뭐 우리는 강팀이다 뭐 이러고 있었으니. 꿈은 이루어지니까요. 그럴 리가. 그에 반해서 영국군을 위해서 싸웠던 흑인들도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백인도 있었으니까 흑백이 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독립전쟁은 미국 내 왕당파와 독립파의 내전이기도 했어요. 네. 왕당파는 당연히 영국군하고 영국군 같이 편이죠. 싸우고. 이게 왕당파나 영국군한테 가서 싸웠던 흑인들이 도망노예들이 많았어요. 도망노예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환경을 어쨌든 그 룰을 현지의 룰을 본인이 배신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도망노예들은 이제 이 사람들도 공수표 받고 싸운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판이 바뀌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영국군이 이런 거지. 우리 세계 최고의 제국인데 우리가 질 리가 없다. 우리가 이기면 우리를 도와서 싸우면 자유 보장해줄게. 더 이상 추노하지 않아도 된다. 추노 보장해줄게. 땅 줄게. 우리가 줄게 땅.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우리 앞으로 나올 결론 중에 얘기이지만 이분들이 자신의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피부 색깔을 DNA로 분석하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네. 겉으로 보이는 피부 색깔 하나만으로 정체화를 했다면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은 거지. 그런 사람도 있었다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전형적인 타자화 논리라는 거지. 우리의 그것에서 벗겨나가는 거죠. 바깥으로 계속 끊임없이 밀어내는 거죠. 왜? 나의 부끄러운 거? 그럼 내가 아니야 걔는. 잘못 생각한 더러운 것들인 거죠. 천한 거고. 그건 우리가 아닌 거죠. 뭐 당연히 백인 도망노예들도 영국 쪽에 싸웠고요. 뭐 백인이야 뭐. 그런데 이제 영국이 물러갈 때 이 사람들을 배에 태워서 가주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자기들만 타고 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국이 독립되고 나서 싹 갈려나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용서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어쨌든 공동체를 반역한 사람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되게 순진한 게 있는데 미국이 이 당시 기준에서 굉장히 시골이었잖아요. 이 시골의 촌부들이 국제적인 이 세련된 선진국들을 보니까 야 원래 전쟁이란 건 싸워서 해서 이기면 이긴 쪽이 진 쪽한테 막대한 배상금을 받더라. 이걸 한 거. 근데 우리가 영국을 이겼네? 그래서 야 영국한테 우리 돈 달라 그러자. 뭐 달라 그러자. 또 한쪽에서는 진짜 이런 말도 했어요. 야 그 인도 달라 그래 인도. 야, 동인도 회사 지분 한 40% 달라 그래 볼까? 막 이렇게 아주 흥분을 했어요. 미국인들이. 단꿈을 꾸고 있었군요. 그래서 국제회담장에 가서 아이 전쟁 배상금 얼마나 주실 거냐고. 근데 영국이 안 줄 건데. 근데 전쟁 배상금을 애초에 주는 이유는 안 주면 내가 두드려 맞을까 봐잖아요. 그죠. 더 망할까 봐잖아요. 더 망할까 봐잖아요. 지기도 했는데 진짜 망할까 봐. 그럴 거면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처지가 돼야 되는데 미국은 그냥 자기들이 독립했을 뿐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그래 국제만신 당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영국을 치러 올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이 있어야 영국도 떨지. 근데 국제회담장에 가서 인도 어쩌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국제적으로 미국은 망신당하고 프랑스와 스페인은 전쟁 배상금을 받아가요. 그거는 영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도와줬으니까? 이건 마치 새로 전통이 없이 새로 들어온 아무것도 모르는 이전 학생회와 아무 연관이 없이 그냥 자치로 다시 뽑힌 학생회가 가서 저희 등록금 투쟁하러 왔으니까 빨리 반환해 주세요. 교무처에 가서 얘기하는 느낌이겠네요. 그런 느낌이죠. 왜? 막 이러면서. 영국의 입장에서 얼마나 웃겼을까. 그래서 정말 국제 질서를 전혀 모르는 이제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이제 미국 독립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독립을 해서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시스템이 이제 거대한 실험을 시작이 된 거죠. 이 실험이 시작됐는데 미국 건국의 진짜 아버지는 북아메리카 원주민이다라는 설이 진지한 차원에서 있어요.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하는 지식인들이 있고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북미 인디언들의 가장 유명한 이로쿼이 연맹이라고 하는 연맹체가 있었어요. 이거는 6개 부족의 연합체예요. 5개 내지 6개. 원래 5개였다가 마지막에 하나가 추가돼요. 네. 예, 우리도 껴줘 해가지고 껴줘요. 이 이로쿼이 연맹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헌법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로쿼이 연맹은 정치 체계가 굉장히 세련되긴 했어요. 먼저 각 부족마다 회의 기구가 있었어요. 이 각 부족의 회의 기구 대표들이 모인 상위의 회의 기구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연맹의 일을 결정하죠. 요거 딱 직관적으로 보면 미국 하원 상원 같아요. 그리고 부족마다 추장이 있고 연맹의 대추장이 있어요. 요거 직관적으로 보면 주지사와 대통령 같아요. 그리고 정치적 결정은 남자들만 하고 추진할 수 있는데 여기 또 남녀 성 역할이 분명한 부분이 있었어요. 거부권 있죠. 비토권은 여성들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해서 막 추진하려고 남자들이 할 때 비슷한 회의 기구를 여성들도 열어가지고 승인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반드시 따라야 돼요. 이런 식의 기묘한 남녀 평등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양성 참여에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레인 로 오브 피스 대평화법이라고 하는 일종의 헌장이 있었어요. 우리 6개 부족은 결코 싸우면 안 되고 대충 이런 얘기예요. 이게 또 대입을 해보면 미국의 연방 헌법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미국에 대입하면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또 회의 절차는 민주주의 제도 같잖아요. 회의 자체를 한다는 게 이미 좀 그런 느낌이 나니까 이런 식의 회의를 한다는 게. 예. 그리고 이렇게 원주민의 기여를 인정하는 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어떤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길이기도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현재. 그런데 냉정히 말해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이로쿼이 연맹은 부족연맹 수준을 지나치는 단계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고구려도 초창기에 5개 부족 연맹체로 시작했던 그 역사적 단계가 있거든요. 이때 왕도 부족회의를 거쳐서 뽑혔어요. 똑같았어요. 미국에서 미국 헌법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벤저민 프랭클린이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이분 대통령 된 적 없습니다. 근데 나도 이분 대통령인 줄 알았어, 오랫동안. 왜냐하면 $100 집회에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로쿼이 부족과 접촉을 하고
이로코이 연맹이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을 보고 놀랬다. 영통기한했다. 이게 그 이유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로코이 연맹의 부족회의를 보고 헌법 초안을 작성했다. 미국의 어떤 근간이 되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예. 그러나 이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때 프랭클린은 미국에 없었어요. 런던에 외교를 갔다가 배 타고 오고 있었고요. 이로코이 연맹 부족회의를 참관했던 미국 정치인한테 전해들어요. 이렇게 얘네는 하더라라는 걸. 그리고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식한 야만인들도 하는 걸 우리가 못하란 법 없다. 처음에 헌법 초안 작성하면서. 이건 배웠다는 게 아니라 동료의 차원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 한마디가 전과의 보도처럼 모든 근거가 되는 그런 분위기도 그 미국의 한 정치 진영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 자꾸 들었다. 뭐요? 이로코이 연맹 인디언, 우리 흔히 인디언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 영화나 이런 데서 매체에서 다뤄지는 원주민들은 되게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모여서 대추장님이 함께 모여서 텔레파시 보냈나 보지. 벤자민 프랭클린한테 이렇게 하라고. 아 그러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영적인 존재신데. 헌법 짓고 일어서라는 이름을 주겠다. 사실 그 미국의 헌법 초안, 그 미국의 민주정 시스템, 이 연방국 합중국이라고 하는 모델은 이로코이 연맹이 아니라 네덜란드가 모델이에요. 네덜란드가 그 오렌지 반동이라고 하는 그 왕정 복고 이전까지 공화국 시스템을 네덜란드가 실험을 했었고 그 네덜란드가 여러 개 주로 돼 있어요. 홀란트주.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홀란트주라서 네덜란드 이코로 홀란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왕정 복고가 되면서 네덜란드에서의 민주주의 실험은 연방제 민주주의 실험은 되다 말던 반면에 그걸 보고 참고해서 완성시킨 게 미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연방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은 이걸 그러니까요. 공동체로 묶으려면 이걸 하나의 민족이라는 그걸로도 만들기도 애매하고 인종도 이미 섞인 상태에서 어떤 하나의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하나로 묶기도 애매하고 그럼 이 상태에서 서로가 지금 여태까지 뭐 개척하고 했던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하려면 연방 말고는 답이 없지. 이때 연방을 안 한다고 하면 남북정전 전에 이미 내전이 났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렇죠. 음. 예. 사실 이제 각 주의 자치권과 연방의 힘을 어디로 볼 것이냐의 싸움이 남북 전쟁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벤저민 프랭클린 말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직계 후손이 있어요, 미국에. 흑인입니다. 직계 후손들은 흑인들이에요. 중간에 후손들이 이제 흑인과 결혼을 하면서 역시 벤자민 프랭클린이다 이런 느낌이 나는 건 저만 그런가요? 왜요? 뭐랄까 미국을 처음부터 이렇게 미국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일조를 하신 분인데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미국 안에도 이제 흑백 문제가 심각하고 하잖아요. 하지만 직계 후손이 흑인이다. 나를 보아라 얘들아. 이 진짜 말 그대로 레거시 그거네. 나를 보아라 얘들아. 이 사람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거든요. 네. 근데 이 벤저민 프랭클린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타고난 천재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 수학자였고 물리학자였고 의학자로도 뛰어났고요. 발명가, 문학가, 음악가, 정치가 뭐 직함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피레침을 이 사람이 발명했습니다. 그죠. 이거 유명하죠. 피레침. 그러니까 피레침만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건국의 아버지 프랭클린과 피레침의 프랭클린은 다른 사람이라고 맞아요. 동일인으로 아시는 분이 의외로 없어. 그리고 우리 벽난로 말고 이동할 수 있는 그 우리가 스토브, 전기 스토브 할 때 그 네. 스토브 난로 있죠. 보다 현대적인 스타일의 이 난로를 이 사람이 발명을 했고요. 이 사람 또 발명한 거 다 초점 렌즈. 또 이 사람이 발명했어요. 그다음에 카테터라고 왜 사람이 이제 병 걸리고 아프고 그러면 소변을 배설을 해야 되는데 그 삽관하는 거요. 예, 그 삽관에서 그 방광을 비워주는 그 도구 있죠. 요것도 요 사람이 발명을 했어요. 그 유리 하모니카란 악기도 이 사람이 발명했는데 요게 이제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그 춤곡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좀 맑으면서 구슬픈 소리가 나는 이 신디사이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유리 하모니카인데 베토벤도 이 악기를 좋아했고요. 그리고 요 사람이 또 마성의 남자라 가지고 요 사람 초상화를 보시면 굉장히 뚱뚱하고 머리도 벗겨져 있고 전혀 미남이 아닌데 이 사람을 프랑스에 미국이 보냈던 이유는 미국 독립전쟁 할 때 제발 프랑스를 미국 편으로 만들어서 영국군과 싸우게 해다오였어요. 그런데 벤저민 프랭클린 말고 같이 갔던 미국의 외교관들은 굉장히 그 접근법이 이 사람만큼 세련되지가 않았어요. 뭐냐면 프랑스 귀족층한테 붙잡고 매달리고 애걸하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영국군 물리쳐주세요. 우린 해군도 없어요. 그러다가 계속 거절당하면 화내고 성내고 협박하고 우리가 정말 서운하게 한 거 가만 안 둘 거예요. 이러다가 다음날 다시 문간에 왜 무릎 꿇고 어제 잘못했습니다. 다 미국 남자들이 이러고 있었어요. 프랑스에 가서. 의처증 있는 남편 같다.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만 파리 사교계에서 여성들과 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별명을 얻어요. 몽쉘 파파. 그 몽쉘 파파라는 별명을 얻는데 그 프랑스 사교계에 가장 잘 나가는 젊은 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성들이 그 엄청난 인기를 끌어요. 최근에 뭐 국회의원이 어디 뭐 갔다가 뭐 룸사롱을 갔네 어디 뭐 네. 야유 갔다 뭐 이런 일 있었잖아요. 그분도 어떤 이런 큰 그림이 있었던 건가. 이게 좀 더 역시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일인가 싶기도 하네요. 이 몽쉘 파파가 초등학교 중퇴인데 어떻게 파리 사교육에 휩쓸었냐. 초등학교 중퇴하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 사람이 인쇄소에서 일을 했거든요. 네. 인쇄소에서 인쇄되는 모든 활자로 이루어진 거를 거의 독학으로 다 외우다시피 하면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지식이 방대한 사람이 돼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파리 사교계에서 가장 핫한 남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핫한 남자를 잘 보살펴준 분이 바로 또 우리가 뽕빠두루 부인. 오랜만에 듣네요. 예. 반갑네. 이 말솜씨가 워낙 좋고 박학다식하고 사람이 부드럽고 그리고 평민 출신인데 사교계에서 이렇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람이 뭔가 품위도 있으면서 너무 소박하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의 못생긴 얼굴, 뚱뚱한 몸매, 그다음에 많은 나이 이런 게 굉장히 매력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육탕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인기 있는 남자가 됐으니까 파리 사교계에서 그래요? 계속 여성들이 그래? 예? 네. 그러면 또 다 자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가장 잘 나가는 남자가 되는데 그 다음에 사실 이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 귀족 남성들의 자존심을 긁어요. 우리 미국을 위해서 힘써주세요 비는 게 아니라 프랑스 군대가 어디 뭐 아프리카에서 영국군에 졌다 이거예요? 그럼 그 소식이 딱 들려오면 아이 괜찮아요. 자존심 상해하지 말라고. 영국인데. 영국 원래 최강 아닌가요? 아이 영국한테 지는 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욕을 계속한 거예요. 요거 하나 더 나가면 완전 이런 방식일 수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전쟁 준비하잖아요. 근데 아마 우리는 이길 자신 있는데 여기 한번 군대 한 10명만 보내서 경험도 쌓으셔. 맞아요. 영국군 이기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 이기는 거 한번 보시고 한 10명만 보내면 뭐 다들 아시겠지. 이러면 진짜 자존심 상하거든. 아니 정말 그런 식이었어요. 잘한다. 뭐냐면 그 벤자민 프랭클린한테 사람들이 짜증을 어떻게 내냐면 이게 니네 나라 사람들 왜 문간에 와서 왜 술 먹고 와가지고 무릎 꿇고 뭐 한 번만 우리나라 그것 좀 하지 말라고 귀찮아 죽겠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죠. 미국까지 와서 죽으면 안 되죠. 상대 영국군인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대표님 시대를 역시 잘못하고 난 것 같아. 그러니까 발명을 못합니다. 체력이 또 여기에 프랑스 남자들이 자존심 넘어가요. 상하니까. 넘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벤자민 프랭클린한테 아니 프랑스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미국? 이 말을 거꾸로 프랑스가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벤자민 프랭클린은 계속 뭐라 그러냐면 영국군 그 무서운 사람들이니까 그 프랑스 그 큰일 난다고. 오히려 말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이 프랑스의 귀족 남성층이 프랑스 당시 루이 16세 왕한테 미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전하는 거 외에 프랑스에 답은 없다라고 한 순억지성 보고서를 올려요. 루이 16세도 여기에 넘어가서 막대한 전비를 미국을 위해서 지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걸 해낸 거예요. 프랑스는 자존심 때문에 망하고 자존심 때문에 살고. 그리고 나서 그 자존심을 살살 건드려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뤄냈으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굉장히 미국에는 그 정말 큰 일을 한 거죠. 기분 좋아서 자유여신상도 선물로 해주고 그리고 이때 벤자민 프랭클린한테 넘어갔던 남자들 있죠. 네. 넘어가서 자존심 때문에 그 출병을 결정한 남자들은 잠시 후에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다 길로틴에 목이 잘리게 됩니다. 그럼 이게 입출금을 굳이 갚을 빚이 없는 미국 참 계산이 좋아요. 운이 좋네요.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네요. 자, 이 독립선언문이 굉장히 명문장입니다. 이 독립선언문의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부분이 굉장히 이건 이념적으로도 이건 한번 읽고 넘어갈 만해요. 인류사의 진보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단면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대단합니다. 이거 완벽합니다. 이거. 완벽한 공화국에. 그리고 이 인민이라는 범주에 흑인은 당연히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문장이 역설적으로 되게 냉소적인 느낌도 들어요. 뭐냐면 보면은 이 권리를 개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인류가 정부를 조직했고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정부, 국가,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만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상의 이상한 판타지 있잖아. 곰이 비건이어가지고 사람 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아니라 난 그 곰손으로 많은 가스 생각만 하면은 내가 진짜 속상해갖고. 그게 얼마나 지금 5,000년 뒤에 이 한국을 PC한 비건 국가로 만들려고. 난 진짜 그랬는데. 속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가지 않고 되게 냉엄하게 얘기한 거, 되게 냉정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멋있다는 거예요. 되게 약간 사회주의적으로 들리기도 하면서도 어쨌든 그 당시 있었던 진보적인 이념이 다 담겼다는 거죠. 그죠. 이 앞에 왜 예를 들어 5,000년 전 무슨 미국의 클로비스 유적으로부터 우리의 선사 시대의 기와 인디안 아메리카 원주민의 그런 영험한 체로키 어쩌고 이렇게 썼으면 이거 이렇게 우리가 회자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나라 설화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중고등학교는 다 어떤 산의 전기를 받아서 그쵸. 예. 그죠? 예, 학교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그러니까 심각한가? 우리는 학교도 다 그런 풍인데 이 건국 이념 자체가 너무나도 냉정하고 명징하게 썼다라는 거는 이건 되게 진짜 뭐라고 할까? 되게 기념비적인 사건인 거죠.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여기엔 당연히 이 인류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범주에는 흑인도 포함이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북아메리카 원주민은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시대 또 요즘 좀 이렇게 민족 이런 거에 좀 강하게 막 그거 네.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드는 거죠. 지금 미국도 약간 이렇게 가끔은 다른 주에서는 흑인 차별 아직도 있고 하다 네. 보니까 과연 인류가 진보하는 것이 맞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파운딩 파더. 하지만 파운딩 파더께서도 저기 집에 노예가 있었고 200명씩. 본인들 일단 다 백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건국이념으로 미국에 이 건국이념 쫓아왔지만 우리 이거 봤잖아. 미국의 건국이념 중에 얘들이 굳이 명문 안 시킨 게 있잖아. 내로남불이라고. 내로남불이라고. 여러 사건들을. 그럼요. 아니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그 정서가 내로남불이잖아요. 이 벤저민 프랭클린이 본인이 이제 소유하고 있었던 이제 흑인 노예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성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독립선언서도 나중에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상적으로 정립이 완료된 후에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 그들도 인류의 구성원이다. 인간은 인간끼리 그러면 안 된다. 모두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쾌적하다.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자서전에서 인디언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박멸이래. 럼주를 활용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럼주가 뭐냐면 인디언 사회는 알코올에 많이 무너졌어요. 원주민 사회는 위스키 한 병에 버팔로 가죽 2장을 팔았을 정도예요. 엄청나게 바가지를 감수하면서도 감수하면서도 그 알코올 중독화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저 박멸하고 싶은데 위스키는 비싸니까 럼주로. 그치, 럼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마지막까지 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구성원에 아메리카 원주민 없는 거예요. 그죠. 아메리카 원주민에 넣게 되면은 본인들의 그 이민자로서의 정신 자체가 다 거기서부터 뿌리부터 아니, 흔들리는 미국의 역사가 거잖아요.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흔들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인의 개척 역사는 사실 개척의 방식이나 들어오는 그 역사나 그 방식은 정확히 제국주의가 확장하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들어와가지고 땅에서 그걸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애초에 원래 뭐가 없었던 것처럼 식민의 역사죠. 그죠? 식민의 역사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이 미국이 제국주의적인 침탈과 식민지를 구축한다라는 관점인 거거든요. 근데 내부에 그걸 식민지를 구축했던 사람들 내부에서 그 개척해놓은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개척과 투쟁의 역사인 건 맞죠. 그거는 같은 맥락인 거예요. 같은 맥락. 근데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인 그쵸.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흑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이것을 노예가 됐든 뭐든 이 밭을 같이 일군 동료였다면 똑같이 외부인으로서 같이 온 사람이죠. 아메리카 원주민은 내가 여기서 이 땅을 일굼에 있어서 이 사람들과 투쟁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철저하게 타자예요. 그럼 이 타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미국인 관점에서 아주 배타적으로만 생각해 보자면 저 사람도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가족을 위협하던 외부 침입자 야만인이잖아. 약탈하고. 그건 마찬가지라는 거지. 용역이지 용역. 집에서 쫓아내. 우리 집에서 쫓아내려는 용역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기껏 오두막 하나 지었더니 와가지고 걔네 기준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끝없이 이 사람들을 타자화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역사를 긍정해야 되거든. 그 역사는 맞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공화국의 시민으로 포섭하기에는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원주민조차도 이 공화국에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 공화국 이념에. 근데 자기는 애초에 이 공화국이 세워질 때까지 지들이 독립전쟁하고 난리부르스 칠 때까지 그 역사의 기간 동안 자기는 타자였는데 갑자기 타자여서 여기다 우리 흔히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만주국을 세워놓고 자 이제부터 그럼 너희 조선도 우리 만주국이랑 너희 중국도 우리 만주국이랑 아니 만주국도 세웠잖아. 뜻은 좋지. 오족 협화. 우리 같이 이 얘기는 똑같은 게 근데 그러면 여기 조선 땅에 살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 만주국에 누가 와서 아무리 그게 괴뢰국이고 뭐를 떠나서 만주국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이제 그 중국 사람 입장에서 만주국 사람이 와가지고 하면 이게 받아들여지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들 기준에서도 타자고 저 사람들 기준에서 타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역사가 공화국의 시민으로 합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이걸 밀어내는 거죠. 이 타자로 만드는 방식이 이게 다른 제국주의 국가에서도 야만으로,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 야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 비슷한 얘기가 그게 있어요. E.S. 몰스라는 사람이 일본 패총을 네. 이렇게 하다가 보니 식인 그 풍습이 있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패총, 유물, 그쵸? 유적. 네, 유적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의 근대에서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일본이 근대 국가로 세계의 시민으로 가고 싶었던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후손인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야만이라고, 그러니까 이 야만이라고 말하는 건 이들 관점에서 내가 보기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과거의 어떤 치부 같은 걸 이거를 어디로 밀었냐면 아이누족에다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자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솔직히 가서 인디언의 머리까지 벗긴 건 야만인데 이거를 그 야만성의 모든 걸 개척으로 퉁친 다음에 나머지는 저쪽이 그 야만성 그 자체로만 굳이 언급을 하려면 원주민 그 사람들 걸로 보내버린 거지. 제국주의 시대에 그 나라들을 식민지화하면서 그죠. 미개하다고 그런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그리고 실제 본인들이 하고 있는 풍습과 다르고 그러면 사람을 미개하다고 보는데 그때 미개하다는 근거 중에서 식인 풍습을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식인 풍습에 대한 얘기 자체도 지금 밝혀진 바로는 거의 근거가 없는데 근데 서로 그 말을 했던 게 한 부족이 다른 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안 그러는데 쟤네는 사람 잡아먹는다더라. 그죠. 쟤는 어떻게 한다더라. 근데 그런 얘기들이 다 채집이 돼서 글로 쓰여져서 유럽에 전파가 돼서 그래 쟤들은 저 나라 사람들은 식인하는 그런 미개한 종족이니까 우리 제국주의 우리한테 이런 통치를 받는 게 당연해라는 그런 식의 논리가 펼쳐진 거죠. 근데 지나보니 사실은 아니었던. 뭐 이런 거랑 또 비슷한 거예요. 동아시아의 유명한 해적은 왜구지 않습니까? 왜구. 그죠. 이 왜구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의 태도는 아주 동일합니다. 왜구 중에 우리나라 사람은 없었다. 근데 일본은 왜구 중에 일본인은 없었다라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왜구는 국제적인 왜 왜구는 구체적인 세력이었다라고 또 일본 역사들은 막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 임정 100주년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런 나라 바로 세우기 이런 여러 가지 방송들 네. 할 때 이 중에 나오는 프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일본의 도레한, 백제 도레인이라 그러죠. 일본의 도레한 게 그게 심지어는 일본에서 굉장히 상류층의 사람이었고 일본의 근간을 만든 지도자 중에 하나. 그게 뭐예요? 결국 그거는 똑같은 제국주의적인 나는 멘탈에서 시작된다고 봐. 우리가 지배했었다. 근데 그러면 지금 봐봐. 원류는 백제인이라며. 그리고 왜구는 일본인이라며. 그럼 어쩌자는 거야. 좋은 것만 하고 싶은 거야. 그쵸. 좋은 것만 도레인이 하고 싶은 가서 거지. 먹고 살다 보니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왜구는 아이누 사람인가 보지. 그런가? 그러니까 도레인이 가서 살다 보니까 힘들어서 정치가 야 저쪽 가서 뭐 좀 해라라고 할 수도 있지. 그럼 그건 공과과는 같이 인정해야지. 그렇게 할 거면은. 근데 정복하고 누군가의 위에서 군림했다라는 건 갖고 싶으면서 누군가 약탈하고 뭔가 그치. 그런 야만이고 그런 건 존재는 지워버리고 싶은. 그죠. 그런 거죠. 이런 걸 바깥으로 끊임없이 밀어내는 거 이게 타자화시키는 방식인데 이게 어떤 인종에도 되고 계급에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장애인, 뭐 어떤 계급으로 치면 매춘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징용의 역사에서 위안부 역사가 굉장히 뒤늦게 나왔던 이유 중에도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역사를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복해 왔다는 거지. 근데 원주민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화국으로서 포섭되기가 힘든 게 결국은 자치구를 인정받으면서 미국 사람들 내로남불이라고 하지만 되게 냉정한 그거가 자치구니까 세금 안 내도 돼. 그 대신 니들도 혜택도 없어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복잡하긴 하죠. 그러니까 인디언 보호구역, 네.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하든 그걸 자치구라고 하든 그 뭐냐면 먹고 살게는 해줄게. 우리도 세계적으로 야만인이라고 욕먹을 수는 없으니까 카지노 설립권 줄게. 마치 우리 그 폐광에 우리나라 강원랜드 한 것처럼. 그 대신 이제 거긴 뭐가 있냐면 흑인 민권 운동 같은 거. 너네들의 권리 투쟁 꿈도 꾸지 말라는 게 거기 암묵적 거래가 들어가 있죠. 거기 벗어날 생각하지 마라. 보호구역이라는 말 보호구역에서. 자체가 너무 치욕스럽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사실 보호구역이 아니라 다른 말로 그 자치구역이라고 바꿔 불러준대. 그렇죠. 그 본질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하나의 공동체 일원으로 끌어안으려고 시도는 했는데 어느 지점에서 이게 뭔가 누락된 상태에서 더 이상 그냥 하고 그냥 와버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다. 그러니까 어떤 감각이냐면 왜 그 도시에서 슬럼가나 이런 거 있을 때 네.
사람들이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혀를 끌끌 찬단 말이에요. 그지만 그게 거기 있다라는 감각에 대해서 누구도 그걸 치우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치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해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도 그러면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 혹은 저 사람들도 이해해야 되는 존재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놓고도 욕은 한단 말이지. 저기 지저분한 애들 저런 애들 산다고. 범죄나 일으키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타자화는 시키면서 같이 공존해 나가는 기괴한 감각만을 키워놨다는 거지. 뭐 이게 원주민은 대충 이게 너무 서글픈 역사인데 이것만 근데 이제 해도 네. 흑인 민권 운동은 네. 흑인의 권리는 언제가 됐든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의 특성상 언제가 됐든 그 불합리한 처지를 벗어날 가능성이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반면에 똑같은 외부인잖아. 원주민은 처음부터 불가능했고 앞으로도 아마 불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역사가 내부에서 같이 투쟁하면서도 어쨌든 뭐 이렇게 서로 싸우든 빈목을 하든 뭐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같은 구성원으로 싸워왔던 역사가 있으니까 흑인은 가능한 거죠.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지금 독립전쟁 하느라 지금 앞만 보기 바쁜데 뒤에서 원주민이 쳐들어올지 몰라라는 흔히 말하는 오랑캐인 거예요. 오랑캐. 근데 그 오랑캐를 포섭을 해놓은 거지 그냥. 왜? 어차피 우리는 다민족 이민자의 국가니까. 근데 이민자라는 게 뭐야? 얘는 이민자 아니잖아. 원주민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나 우리가 뭐 흑인에 대한 이미지가 미국 내에서 독립운동 좋아졌다라고 네. 하지만 그건 감정적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흑인 노예들의 권리 하락, 흑인 민권 하락은 사실 미국 독립 전부터 심화돼 있었어요.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미국에서 이제 흑인들이 본격적으로 고통받기 시작하는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거 쓰다 보니까 미국인의 내로남불과 원주민의 아픔 그리고 미국인이 바깥으로 밀어놓은 타자의 역사. 타자의 역사라는 건 어느 나라나 어느 집단이나 있는 건데 사실 이 원주민에 대한 거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잘 못 만들기도 했고 잘 만들려다가 항상 이 감독의 영화는 항상 3000% 빠지는데 윈드리버라는 영화에 보면 원주민들이 느끼는 그 자치구역 내에서의 그 어떤 공허함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문명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정도면. 일개 국가가 아니라 이 문명은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해서 만큼은 끝까지 냉정하고 잔인한 태도를 고수하기로 그냥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미 오래전에 했죠.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투쟁이라는 것도 내부에서 뭔가 이렇게 눈앞에서 나한테 짱돌을 던져야 그게 뭔가 이래야 되는데 사람을 팔다리를 꺾어놓고 타자를 완전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완전히 저쪽 어떤 하나를 치워버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그 상황에서 경제적인 격차, 어떤 뭐 지역적인 어떤 그런 뭐 자원의 격차 이런 것들이 그냥 아예 벌어져 버리니까 이건 수습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이제 현대가 돼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200년 흐른 지금의 미국이 17세기도 아니고 21세기인데 이 사람들 추방할 수도 없잖아. 그거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근데 아마 만약에 17세기 정도의 시기가 미국이 건국한 지 200년 정도 된 지금의 시점이었다고 치면 추방했을걸? 다 학살이 가능했겠죠. 그죠. 다 학살하고 다 추방했을걸요? 아마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럴 수는 없고 문제를 풀자니 요원하고 왜 이 문제는 역사적인 문제니까. 뭐라 그럴까?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증오라든가 밈 그런 것들이 연원부터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데 풀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미 미국인들이 그곳에 북아메리카에 와서 개척을 하는 시점에서부터 풀 수가 없어요. 네. 풀 수 있는 역사가 아니죠, 이거는. 그 뭐 원주민들은 안 됐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이제 흑인들이 안 되실 예정이고요. 저희는 흑인 민권 얘기하니까요. 저희는 이번 주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빨리 고생하셨어요, 홍 작가님.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의문의 근요 시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작가 홍대선입니다.